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매니저님과 함께 이 시장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 건지 네. 그 사실을 알아야지, 이유를 알아야지 또 대응할 수 있잖아요. 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는 메타버스와 반도체를 보자라고 했는데 네. 사실 양립할 수 있는 산업인데 왜 자꾸 이렇게 서로 다르게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주 쪽으로 봤었고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성장주로 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다르게 움직였던 건데 결국에는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왔던 것도 그다음에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급등했던 것도 메타버스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타버스가 살아야 반도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또 메타버스 고점론도 있고 또 반도체 뭐 다 왔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마이크론이 지난주 급등하면서 우리 반도체, 그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급등 이유가 바로 메타버스였는데 마이크론이 왜 급등했냐면은 이제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내면서 이 마이크론을 이제 탑피로 뽑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실 최근에 메타버스 때문에 엔비디아가 한 100% 넘게 한 150% 올랐고요. 그다음에 AMD가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 엔비디아하고 AMD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그래픽카드 업체인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가 가져간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메타버스를 돌리려면은 이 고성능 컴퓨팅이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급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이크론 급등이 원인 메타버스 때문에 한쪽에서는 메타버스가 허상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실 마이크론까지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메타버스나 반도체나 아마 그 어떤 성장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램 없이 메타버스 선택이 불가능하다. 자,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좀 그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디램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제 그 서버까지 더 크게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다 디램인 것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DDR5로 바꿔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디램 값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디램 값이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디램도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그 엔비디아가 156% 올랐고 AMD가 지금 69% 오른 거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각각 뭐 5%, 7% 그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 점 봤을 때 결국에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MSR 손잡고 메타버스 타는 삼성도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협력을 해서 메타버스 관련으로 나아가야 또 성장성을 좀 키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MS 같은 경우가 또 메타버스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좀 독보적으로 좀 끌고 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삼성이 이제 손을 잡으면서 아마 또 관련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점 봤을 때 메타버스도 쉽게 죽는 산업이 아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실체가 없다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체는 있는 거고 우리가 실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음 달에만 싸이월드가 나온다면은 아마 그때부터 뭐 일반인들까지도 다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지금 속속 투자가 들어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어떤 잠깐의 테마로 치부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진짜 큰 거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쪽 흐름은 거대한 물결의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물길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네. 이제 내년이면은 애플도 글라스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언가 인프라 기기들이 나타나면서 또 메타버스를 조금 더 체감하기 쉬워지겠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일단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그거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따만 해요. 이따만요. 네. 그러니까 이따만한 거를 갖고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는 있는 건데 저도 한 몇 번 쓰고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애플하고 삼성이 나와야 한다는 건데 애플이 AR 글래스를 내놓고서 그걸 이제 그 애플 핸드폰하고 같이 탑재했을 때는 그 어떤 사용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뭐 내후년도 아니고 내년입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당장은 뭐 조정입니다만은
주가에 대한 흐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와 반도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상황인지 전해드렸고요. 그럼 현덕 덕분에 새로운 종목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어디다 공장을 세울 것이냐. 네. 그거와는 상관없이 코미코는 분명히 수혜주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저희가 매수를 해봤어요. 지역도 뭐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긴 한데 네.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까 보니까 어떤 언론에서 테일러로 확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요. 네. 근데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한 바 없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 내일 모레가 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한국에 와서 아마 발표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어디가 됐던 간에 오스틴하고 테일러하고 거리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2조 원의 투자 규모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만은 그거를 지역을 딱 확정을 짓고 확정을 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테일러로 확정된다면 테일러에 10조가 넘는 장비가 투하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코미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정고점 돌파를 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미코는 지금도 좀 간식권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시그네틱스가 어제까지 좀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웬만한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조정 구간이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연임하면서 좀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다르게 나왔는데요. 그건 절대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목표가 2,500원까지 좀 보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 더 보시면은 사마알미늄. 이걸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알박을 이제 SK이노베이션에 다 들어가면서 알박 관련주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와주고 있죠. 실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알박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주춤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다음에 컨텐츠 쪽을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아직 좀 모를 수 있는 근데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파월은 호재다. 네. 어제 이제 파월의 연임이 나왔는데 네.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가다 주가가 빠지면서 기술적으로 다르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가지고 파월의 연임은 악재인가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 때문에 기술적 하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을 매수 기회를 본다고 한다면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를 좀 그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파월 연임 증시 영향은 그래가지고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자동차 유망하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근데 왜 빠질까요? 자,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좋았는데 이제 그 어떤 수락 연설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 쓸 도구가 준비돼 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실행할 거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파월이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내용을 좀 정리가 된 걸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금 파월은 비둘기 파임에도 불구하고 수락 연설에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하다 보니까는 하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좀 후보가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있었는데 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둘기 중에서 슈퍼 비둘기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아마 시장은 좀 더 환호했을지 모르겠는데 파월 되면서 약간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안정된 게 뭐냐면 이 정책의 연속성. 이 의장이 바뀌게 되면요.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비둘기파를 하더라도 정책이 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불확실성이 또 크게 증가하는 건데 파월 의장이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증시에서는 바뀌는 거, 불확실성 이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가 좀 없어졌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인플레를 좀 극복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락연설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말했기 때문에 빠진 것인데 파월 의장이요. 약간 매파적인 말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매파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인플레가 계속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지금 인플레 고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인플레 고점 신호, 그다음에 공급망 붕괴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신호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빠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았을 때 우리가 뭘 매수해야 되나, 그 종목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월의 연임은 호재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이 수혜주일까? 네. 아직 애매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그 종목을 현재가에 저희는 공개해 볼게요. 네, 바로 어버브 반도체인데, 오늘 좀 못 가고 있었던 그 IT 반도체 네. 이쪽을 바로 공략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장 주도주는 저는 반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연임을 하게 되면서 그 수락 연설에 있어서 금리 인상 기조를 말했기 때문에 빠진 것인데, 결국 그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라 그랬죠. 그 부분을 또 수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인상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다시 안도할 때 가장 먼저 뭐가 올라가겠냐? 바로 반도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어버브 반도체 선택한 이유는 MCU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인데, 반도체 쇼티지에서 또 가장 심했던 게 바로 MCU거든요. 근데 어버브 같은 경우는 가정용 MCU, 그러니까는 마이크로 유닛이라고 하는데 가정용 MCU를 만드는 기업인데, 차량용으로 지금 급격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이 쇼티지의 가장 주요 원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시장에 있어서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가정용 MCU를 만들다가 지금 차량용 MCU를 만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충전기용 MCU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그 주요 자동차 협력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이 좀 매출로 좀 찍힐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일의 순수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바로 킥파운드리에서 플래시 메모리 내장형 공정을 제공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 어버브가 이 MCU 관련해서 가정용 전문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냉장고, 뭐 청소기 이쪽이었다면은 차량용으로 넘어오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MCU를 설계 생산하기 때문에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인데, 그쪽에 어떻게 보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아마 이제 뭐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와 함께 또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가장 좀 어떤 그 매출 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어버브 반도체라고 좀 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좀 이게 살짝 좀 올라와 있어요.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 14,000원대 매물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지금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아주 가볍게 넘기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요게 오늘은 어쨌든 시장 조정이 나왔고요. 그 조정 중에서 살짝 올라서주고 있는 건데, 내일 만약에 이제 제 말대로 반도체가 올라서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목표가를 뭐 바로 위가 아니라요, 18,000원까지 좀 크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8,000원까지 가면은 한 30% 가까이 나올 겁니다. 18,000원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8,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고요. 저희 채팅방에 한 분이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되면 분명히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텐데 이게 왜 호재예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누구나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냐, 이게 문제인 것인데, 네.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나 이제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옐런 같은 경우도 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최근에 이 인플레라는 것은 어쨌든 공급망이 붕괴되면 생긴 건데, 공급망이 붕괴됐던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BDI 지수 같은 경우도 보여드렸고, 실제 지금 중국에서 지금 미국이라는 해외 운임 지수도 확 깎이고 있다 그래요. 그런 점 봤을 때 공급망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뭐 금리 인상하기는 힘들 것이고, 아마 어떤 그 경기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순차적인 걸로 좀 갈 거라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뭐 그 호재다 이게 아니라, 어떤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단행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단행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보고 있고 비둘기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됐기 때문에 그렇죠. 악재가 덜했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의 키워드일까요? 자동차입니다.
최근에 좀 소외가 됐던 쪽인데 맞아요. 현대차가 어제부터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자동차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자동차 쪽에서 내년 업황이 상당히 밝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 전망에 나온 뉴스 하나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6% 좋아진다라는 내용인데 내용 좀 보게 되면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6% 좋아진다. 자동차 업종 주가는 20-30% 반등할 것이라고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도 있겠지만은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 정리한 걸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내년에 그 자동차 업종이 6% 좋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3년 동안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부진을 딛고서 지금 이연 수요가 글로벌 이연 수요가 약 3천만 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내년에 6%가 성장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업종이 6%대 성장하면은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한 20-30%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공급 차질만 완화된다면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 사실 그 공급망 차질이 있어서 반도체가 피해 보면서 자동차까지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쇼티지가 반도체에서 풀리기 시작하면은 자동차가 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말레이시아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거의 30% 차지하고 있는 건데 말레이시아의 지금 그 생산량이 완전 회복됐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6% 보지만은 공급 차질만 풀린다면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4년간 지금 연평균 40% 성장한다는 이야기인데 전기차 규모가 이제 2021년에 그 이번 연도에 89%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의 침투율이 7.5%인데 내년도에 30% 성장을 더 해서 향후 4년간 연평균 30%의 고성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자동차 업종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반도체도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 쉬었다가 어제 살짝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바닥권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전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데 현대차랑 기아도 같이 현대모비스 자동차 그렇죠. 굵직한 종목들이 상승하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대형주들 다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그럼 자동차를 볼게요. 자동차 안에서 그 많고 많은 종목 안에서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죠? 네, 바로 SL이라는 종목인데 네. 결국은 공급망이 풀리면서 반도체, 자동차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SL 같은 경우는 이제 램프를 만드는 업체인데 뭐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뭐 GM까지 들어가면서 사실 어떤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글로벌적으로 좀 인증을 받은 회사다. 주요 고객이 이제 그 램프인데요. 주요 고객이 현대차, 기아차, GM, 포드 등이 있고 지금 중국 로컬 업체에서 이제 뭐 둥펑,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굵직굵직한 그런 자동차 기업에는 SL의 자동차 램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GM에서는 23년째 올해의 우수 협력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뭐 GM의 신뢰를 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GM에 지금 여기 램프가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매출을 좀 봤을 때 이번 연도 그러니까 아직 4분기 남았지 않습니까? 3분기까지 잘 나왔고요. 4분기까지 봤을 때 약 3조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1,75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영업이익 1,750억 나오는 것 치고는 시가총액이 아주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때 결국 현대차를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 사야 되는 거고요. 뭘 사야 되냐? 실적 성적이 가장 좋은 종목 샀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또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좀 SL 좀 선택해봤고요. SL 주가 그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SL은 좀 조정이 한참 나왔다가 먼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SL이 가장 먼저 움직일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 34,500원에서 35,000원까지 매물대 못 넘었는데 여기를 넘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좀 수익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리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만 원까지 좀 높게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SL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반도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자동차도 눈여겨보자. SL로 꼽아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이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코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반도체가 올라갈 이유 5가지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지금은 종목을 들고 있어야 좀 수익 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한번 설명드려볼 거니까요. 4시 반에 시작하는 월요 방송은 꼭 들어오시고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4시 반 무료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